자, 지금부터 문제 풀이 들어갈 텐데 매핑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표본 평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가 있어요. 특징은 뭐죠?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조건문이 모집단이다. 조건문 바로 모집단. 그리고 임의 추출 크기 n을 주겠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n은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꼭 합쳐서 뭐 해야 돼? 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구하는 값은 바로 표본 집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표본 집단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야? 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집단, 현재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지?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뭐 한다? 모평균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달라라고 하시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한 후 여기다가 n분의 1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이렇게 요거 한 가지만 하시고요. 나머지 문제 풀이 컨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산확률 분포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맞춰볼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거 내용 한번 지워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모집단을 준다는 거예요. 모집단을. 이렇게. A, B가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바로 6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일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6분의 5일 거야.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에요. 이거 물론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모집단의 분산 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줬다는 건. 그쵸?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는 미정계수 구하는 게 목표니까 위에 있는 걸 제곱한 다음에 곱해 줍시다. 그러면 0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4의 제곱 곱하기 B, 요게 3분의 16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4A 16B 이퀄 3분의 16이고요. 얘랑 맞춰줄 거니까 나 양쪽을 똑같이 4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4B는 3분의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 주세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 것 빼기 낫겠다. 그래야지 양수 나오겠죠? 아래에서 위 것 빼주면 3B. 그러면 6분의 8 빼주면 6분의 3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B는 6분의 1. B가 6분의 1이면 A는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 6분의 1이면 여기 6분의 4 이게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여기다 살짝 6분의 4라고 적고요. 6분의 1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랬을 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0이래요. 자, 이때 Vx바가 뭐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살짝 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상대방이 묻는 건 Vx바의 값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건 모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Vx바라는 건 모집단 분산을 가져온 후 표본의 크기 20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설명해 준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Vx는 뭔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문제에서 3분의 16이라고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평균만 구해보세요. 그 위아래 곱하시면 0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4, 4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6분의 8, 여기는 합쳐주면 6분의 4. 8 더하기 4니까 12. 아, 여기 2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6에서 2의 제곱인 4를 뺀다.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3분의 4 곱하기 20분의 1 약분하시면 5, 정답은 15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표현평균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엄청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체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이상률 분포하고 내용의 구조가 다 똑같죠. 싱크로율이. 그러니까 이미 추출 크기 n이 붙기 전까지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률 분포가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어요. 자, 다음. 현재 1의 공이 몇 개가 있어야 했더니 1이 하나가 있어요. 2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고요. 3이 5개 들어있어요. 셋, 넷, 5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표를 따진다면 x하고 px는 현재 1 나올 확률은 8분의 1, 그 다음에 2는 8분의 2, 3은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토탈 확률은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바로 복원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몇 번? 2번 반복할 때 이건 뭐야? 복원 추출이야. 그쵸? 네, 크기 얼마야 하면 2짜리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px바가 2일 확률이 뭐죠? 자, 표현 평균의 내용, 아까 방금 전에 수업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x바를 만들어줘.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px바 해서 쭉 나오다 보면 여기가 2 나올 때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언제냐? 이거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게 2가 나올 때가 언제야? 두 수의 평균이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두 수의 합은 4가 나오겠지? 바로 언제야? 1, 3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두 번이니까 똥똑 두 번을 적어야 돼. 아니면 3일이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 3, 1 확률은 8분의 1과 8분의 5. 여기는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 여기는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는 64분의 5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 64분의 14. 약분하시면 32분의 7. 이렇게 값을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시면 이렇게 있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n은 20,5의 제곱이야. 그러면 모평균이 얼마인데? 그럼 20. 야, 그럼 모분사는 얼마야? 그럼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야, 2x바하고 시그마 x바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크기가 얼마냐면 16이죠. 그러면 야, 표현평균의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모평균이 얼마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20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야, 모집단의 표현평균의 분산이 뭐야? 라고 하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바로 16분의 25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그마 x바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4분의 5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20 더하기 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85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끝난다. 이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예,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규분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살짝 매핑을 같이 연결해 본다면 정규분포도 똑같냐?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출제 유형은 100% 싱크로율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정규분포하고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러면 시험 지문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한다면요. 여기가 바로 스몰 z, p가 0부터 라지 z는 스몰 z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라고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바로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줍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냐면 바로 이미 추출 크기 n이 붙습니다. 이미 추출 크기 n이 따라온다 이 되는 거야. 크기 n.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 이미 추출 크기 n이 나온다.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살짝 적어주면요. 첫 번째, n이 2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구나. 이것의 정규분포가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 개를 꺼낸다 또는 언급이 없거나 하나를 꺼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모평균의 정규분포가 되는 거예요. X의 정규분포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1번과 2번을 합치는 순간 이것은 바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가 되는구나.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차피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모분산에다가 크기 n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 x바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확률 변수는 뭐다? 그러면 바로 표본 평균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에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앞에 있는 과정이 정규분포하고 여기만 주의하면 모든 문제가 똑같겠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쭉 매핑에다 옮겨 적으시고 하나 살짝 선생님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나중에 이게 총정리해서 이제 시험이 섞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어느 공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g, 표면차가 229g입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쵸? 무게에 관한 정규분포인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임의로 선택하다. 골랐다는 얘기죠?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몇 개? 한 개. 밑줄 쫙 그세요. 정규분포 문제 1번이죠. 자, 여기서 내가 몇 개 꺼냈습니까? 임의로 선택한 게 몇 개죠? 라고 했더니 한 개를 꺼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모집단의 정규분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를 꺼냈거나 또는 몇 개를 꺼냈다는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다 모집단 정규분포. 자, 여기도 아예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설명해주는 내용들 쭉 보겠습니다. 실생활 문제가 특히 잘 나올 텐데, 예, 여기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면 8번 같은 경우도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의 선택한 귤이란 건 한 개를 꺼냈다는 얘기죠.
개수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한 개 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꺼낸 귤이 98 이하일 확률이다. 오케이. 이거는 한 개를 꺼냈으니까 모집단 정기분포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질문할 것은 상대방은 몇 개? 2개 이상을 꺼냈다는 말을 반드시 해줄 거야. 자, 4번 문제 보는데 첫 번째. 맨 처음에는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야. 표면차는 1.8인 정기분포를 따라가. 이거는 내용량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생산한 이미 추출한 9개, 이 순간 반짝거려야 돼요. 아,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크기가 얼마짜리냐? 라고 하면 9짜리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정리해 준다면, 아, 얘는 평균은 그냥 두시고, 요는 별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1.8에 대한 제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루트 9니까. 그러면 여기는 0.6에 대한 제곱이겠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 내용은 내용량의 평균이다가 붙는 거예요. 이제 확률 변수는 내용량의 평균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내용량의 표현 평균이 이런 단어가 붙는 거죠. 200g 이상일 확률이 뭐냐? X바가 200g 이상일 확률이 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아,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범위 줄게, 확률값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 정기분포로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0.6분의 X바 마이너스 201.5. 그러면 PZ라는 것은 200을 넣어주는 순간에 0.6분의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5, 326, 355.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5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준 결과는 0, 여기가 마이너스 2.5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0.5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2.5일 때는 여러분들 지금 표에 보다시피 0.4938인 것을 알 수 있다. 0.4938. 그러면 정리해준 이 값은 0.9938이 나와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요 한 가지 과정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살짝 정리 좀 하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이에요. 평균은 얼마다? M. 표준 편차는 얼마다?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는 X. 이것은 근무 시간에 관한 정기분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몇 명? 36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크기가 얼마야? 그러면 36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합쳐지면서 살짝 n은 m, 36은 6의 제곱이니까 6분의 5에 대한 제곱, 확률 변수는 x바. 이것은 이제 시간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시간의 평균인데 이 일주일 근무 시간의 평균이 되는 거죠. 현재 PX바가 38시간 이상일 확률 가져와.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표를 이용하려면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6분의 5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 m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요 시간일 확률이 오른쪽 아래의 표준정보 이용해서 구한 값이 0.933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미정계 줬으니까 결국 범위와 확률값 줘서 거꾸로 뭐해라? 미정계수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PZ라는 것은 6분의 5분의 38-M. 요것이 0.933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이 값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럼 같거나 크면 오른쪽이야. 근데 확률이 0.5를 넘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0.933이 한 이 정도 있어서 이렇게 돼야만 0.5에다가 0.4332를 더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0.4332가 나올 때가 언제지? 했더니 바로 1.5.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분의 5분의 38 마이너스 m이라는 건 마이너스 1.5, 즉 2분의 3이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8 마이너스 m이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다. 정리해주면 요거 2 나오고요. 그러면 m이라는 것은 38.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의 5를 넘겨주면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구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게 소수값이니까 요게 얼마야? 라고 하면 38 더하기 1.25, 즉 39.25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39.25, 정답은 3번.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기분포 문제. 결국 표현평균의 정기분포랑 기본질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워크북을 통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최종적인 신뢰도, 신뢰관에 대한 설명 짧게,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